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대성하고 싶지 않나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각자 이제 목표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긴 한데, 편하게 생각하자면 주식해서 돈 많이 벌고 싶지 조금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누구나 다 많이 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과연 진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안정적이긴 한데 많이는 못 버는 방법인지, 그런 거를 좀 판가름한 다음에 이왕이면 나도 배우려면 좀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무협지 같은 거 이제 보시는 남성분들 좀 있으실 텐데, 뭐 무협지에서 내가 무공을 배운다면 어디 동네 조그만한 그런 방파에서 하는 그런 무공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막 5대세가 막 이런 데서 명문가의 그런 절세 무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의 공통적인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니님께 물어봅니다. 언니님, 저희들한테 그런 절세 무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식에 있어서. 뭐 클럽도 하시잖아요. 저희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클럽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주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어니스트님이 알려주시는 주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한번 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원활하게 오늘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식 투자 스타일이 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스타일 중에서 과연 어니스트님은 어디에 가까운가, 가장 어떤 게 이제 가능성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스타일 안에서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주식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 한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큰 주식을 위주로 해서 단타를 치는 초단타 고수,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손절은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은 최대한 홀딩해서 높게 올라가서 많이 먹는 그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손절은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데 장기 보유를 해서라도 반드시 먹고 나오는 그런 방식. 네 번째는 뭐 눌림목 매매라던가 고점 돌파 매매라던가 뭐 어떤 특정 패턴, 자기만의 잘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집중을 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의 고수 스타일,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니스트님은 과연 여기 중에서 뭔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따지고 보면은 가장 대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딥하게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도 톡 까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세 고수가 되는 방법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건데,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열정과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열정과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달려 있거든요.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쌓아 올려가게 되면은 절세 고수가 되는가? 직접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먼저 그냥 찝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 2, 3, 4번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수예요. 절세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원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위에 1, 2, 3, 4번은 다 같은 말이란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지금부터 이해하세요. 지금 나온 1번, 2번, 3번, 4번은 결국엔 같은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실전 투자에서 현실에서는 이 4개를 다 다룰 줄 알아야지, 하나만 잘 다루게 되면 절세 고수가 된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하나를 잘하는 거는 고수랑 멀어지는 길이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그냥 비중으로 시작해서 비중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비중을 마스터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절세 무공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매 방식도 결국에는 다 통용돼요. 오늘 비중이란 말을 정말로 많이 쓸 건데, 비중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만들어진 매입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비중이 크다라는 말은 주식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비중 작다라는 말은 주식 적게 샀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명확하게 짚어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비중의 컨트롤 속에서 절세 무공, 절세 고수로 이어질 거다.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봐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마스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고 못하는 게 어느 부분인 건지 좀 짚어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직면하는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비중 10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채웁니다. 이 마지막에 채운 것도 아니고 사다 보니까 계속 사다 보니까 차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평단은 이 위쪽에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직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특정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비중이 줄어서 자신은 0, 사놨던 거를 다 팔게 되는 현상을 더 자주 맞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버디님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버디님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때 막 이 주식이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겠죠. 호재도 많았을 거고, 막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더 올라갈 걸 보고 산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뭐 잘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물도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평단이 안 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실망감에 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또 물도 타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여기에 막 다 때려 넣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무리를 해서 막 초반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막 낮췄다고 했는데도 나는 평단이 4만 원이야.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쯤까지 왔는데, 여기 앞에는 계속 평단이 위에서 이렇게 쭉 끌어져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4만 원이야. 그럼 계속 물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마디로 여기까지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은 찰대로 찼어요. 근데 기회를 주네 해서 4만 원이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되잖아요. 더 기다려서 더 가야 되나? 근데 그동안에 보면 1년을 넘게 여기서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못 견디는 거죠. 팔고 하다 보면은 뭐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이거 더 가. 근데 나는 이미 비중이 없어. 빵이 됐어. 이런 상황을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니님이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최초의 절세무공의 질문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큰 주식 위주로 단타를 치는 초단타 고수, 이거 하려면요 당연히 이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이게 뭐 최상위 종목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종목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올라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한 것뿐이고, 매수를 해서 더 가는 경우는 당연히 수익을 취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1번 얘기가 1번의 실패의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조율할 줄 알아야 결국에는 절세 고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손절은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은 최대한 높이 올라갈 때까지 홀딩. 이 말 참 좋아 보이죠. 근데 손절 빠르게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절을 빠르게 하는데 비중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나요? 갖고 갈 수 있다면은 한번 가져가 봤다고도 생각해 보죠. 나는 손절 빠르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데서 잘 샀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샀습니다. 비중도 잘 실었어요. 근데 손절 빠르게 하잖아요. 근데 수익 나는 종목은 최대한 높이 올라갈 때까지 홀딩?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왜 쉽지 않냐면은, 이거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데서 잘 샀을 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이는 경우가 다시 오거든요. 근데 손절은 빠르게 하잖아요. 이 말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실전에서 이 말을 진짜로 이행하려면요, 손절을 빠르게 한다의 빠르게 정도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구별하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은 최대한 높이 올라갈 때까지 홀딩. 여기서 홀딩도요, 막무가내 홀딩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구별을 뭘로 하는데? 비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절 어지간해서 안함. 장기 보유를 해서라도 반드시 먹고 나온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여기서 제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3번에서 장기 보유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한 거지. 손절도 안 하고 그냥 장기 보유만 해서 기도만 잘하게 되면은 고수가 된다? 개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죠. 안 됩니다, 그건. 여기서 그냥 말하고 싶은 건 장기 보유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 정도 시간에 지치면 안 된다. 절세 고수 원한다면서요. 체력은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없는데 무슨 절세 고수예요? 그냥 초보자일 뿐입니다. 무림으로 얘기하면 정권 찌르기도 마스터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러고 눌림목 매매 등 특정 패턴에 집중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 이 말은요, 결국에는 어디서 내가 비중을 실을까? 이 말하고도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패턴 때문에 비중을 높인 게 아니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 비중을 높이고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패턴이 된다가 맞죠. 인과관계가 다른 거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실전 매매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분리돼서 사용되지 않고 혼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게다가 절세 고수를 희망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절세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희 채널 이름 같은 빌드업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단어로는요, 무한한 확장성을 내포해야 됩니다. 절세 고수. 그냥 고수도 아니고 절세 고수인데 성장성을 포기하는 순간 절세 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성장을 해야 되나 고민해보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비중 마스터가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중을 컨트롤한다, 비중을 마스터한다. 비중하고 연결지면 여러분들은 다룰 수 있는 비중의 한계치를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절세 고수가 될 때까지. 왜 계속 비중을 강조하냐면은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로 이루어져요. 그 중에서 비중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잡으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비중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은 한계치를 두면 안 돼요.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취미로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분들은 자기 만족이 이뤄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왕 시작한 거 나는 끝을 볼 거야, 절세 고수가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비중의 한계치를 끝까지 끄집어 올려줘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직접적으로 그냥 비유하면요, 헬스장에서 여러분들이 무게 치면서 무게 중량을 올려나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안주하는 순간 그냥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고, 절세 고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끊임없이 그거를 키워 올려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빌드업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할 줄 알고 플러스 빌드업 같은 개념도 할 수 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었을 때 절세 고수 근처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초보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나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1억밖에 없어? 1억도 큰 돈이지만 1억밖에 없어.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1억이 그냥 다 찬 거예요. 다 찼어. 근데 물려 있는 거죠. 1억이 다 물려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많으면, 누가 나한테 5억을 주면 이거 물 타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개념이 없고 단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주식 좋은 거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당장 수익 내려면 좀 돈이 더 많아가지고 평단도 낮추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계속 더 큰 돈이면 내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수도 쓰고 신용도 쓰고 대출도 하고 그러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말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 고수라는 거는 이 단순하게 금액을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이 비중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부터 달라지는 거고, 최배선이 완전 다른 상태에서 이거야 이런 방법적인 거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를 돌이켜서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언니님이 말씀하신 거에 진짜 답이 있거든요. 이 1억 안에서 내가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그 경험도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상태에 갇혀있는 분이라면은, 와,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컨트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채우려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랑 클럽을 통해서 그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자금 자체를 비중을 컨트롤한다. 비중의 마스터가 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고,
이거를 실전에서 실제로 매매를 같이 하면서 배우려면 클럽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영상이라도 보고 배우려면 저희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취지예요. 제가 실제로 버디님하고 같이 열심히 코칭하면서 과거에도 버디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했었는데 요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에게 1억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비중을 마스터한다, 절세 고수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1억을 가지고 3개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1억을 가지고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원금이 커질 수 있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억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데 10억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냥 이거는 멍청한 착각입니다. 1억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10억 가지고 수익을 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1억을 가지고 자신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억 가지고 얼마를 주식에 베팅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언제 어떻게 더 많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더 적은 돈이 주식에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유리할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불리할 때 더 적은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리할 때만 비중이 높아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정말 불리하고 어려울 때는 물타기 다 해서 이제 자금 잠식 당하는 거죠. 계좌 잠식. 1억 다 쓰고서 기도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본 절세 고수는요, 오히려 유리할 때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절세 고수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고수라도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힘들어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찼었을 때, 이때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전환돼서 유리해지는 이 시점에, 일반 사람들은 0으로 가는 이 시점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맥스 비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되게 단편적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버디님 질문하실 거죠? 네.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 보유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면서 또 평단도 조절하고 또 상황을 차후에 있을 유리한 상황까지 또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맥스 비중은, 그러니까 최대 비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막무가내 비중이 아닙니다. 막무가내 비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중 마스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절세 고수 같지 않나요? 되게 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돌파하고 있을 때 비중 빵 실어서 먹고 딱 기가 막히게 나오고 요러한 장면들 환상 많잖아요. 그죠. 이거죠. 제가 그 환상을 딱 정확하게 짚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아니면 적어도 이런데 이제 돌파할 때 사서 여기서 팔고, 막 이런 느낌을 절세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하나만 더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될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관문을 지나감에 있어서 이때 내가 얼마의 비중으로 지나가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 실전에서는 이 점을, 서진 시스템의 최저가 주가는 31,450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수들, 절세 고수들은 결국에는 이거를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평단으로,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어떻게 이 좋은 흐름을 넘어가면 유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수와 절세 고수의 차이는 이 비중의 변화폭 또는 최대값 또는 자금을 실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 자금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이는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심정이 이해는 되는 게, 왜냐하면 뭐 이런 데서 뭐 비중이 유리한 상황에서 많이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채우려고 그랬는데 다른 종목 다 물려있고 지금 간당간당한데요? 막 그런 상황에서도 채워야 돼요? 막 이런 질문도 나올 법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 먹어가지고 수익 내도 충분한 상황인데 꼭 그렇게 꼭 채워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도 나올 법도 하고, 각자가 상황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절세 고수라는 거는 그럼 그 모든 상황이 되게 다 유리하게 계속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에 가까운 걸까요? 네,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죠. 공격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기본 조건의 선행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절세 고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초보 딱지 떼기도 전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질문이 나 주식 배우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절세 무공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의 현실이 너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으면. 네, 맞아요. 일단 이 부분이요, 수익 극대화랑 되게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익 극대화를 시도조차 못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을 궁금하실 때가 아니에요. 수익 극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계좌 자체를 심폐소생해야 되는 거죠. 네, 심폐소생부터가 먼저입니다. 이미 절세 고수가 되기 전에 무공에서 이미 한번 대결을 펼쳤는데 본인은 주화인마에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심폐소생하고 주화인마 상태에서 회복을 시킬 때 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회복을 지금부터 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법 같은 것들을 막 적용시켜서 되면 되고 말면 말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절세무공 배우느냐, 근본부터 지금 절세무공으로 가느냐, 일단은 아무렇게나 해보고 나중에 하느냐, 이거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거 다 손절하고 저는 이제 절세무공 배우겠습니다, 심폐소생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고, 나는 일단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해가지고 다 회복시킨 다음에 한번 어니스트님께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여기서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이 비중의 컨트롤, 그거를 지금 주화인마에 빠져있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단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본을 갖춰놓을 수 있는 때니까. 네. 치료를 하면서 근본을 심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 상황에 빠졌는지에 답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 교정 조금만 해주면요, 조금만 바꿔주면요, 치료도 됩니다. 치료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수익도 가능하겠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수익 극대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일단은 요약 간단한 것 같습니다. 비중의 마스터가 되라, 이거 같아요. 근데 그럼 저도 비중 마스터가 되고 싶은데 저처럼 지금 주화인마에 빠져 있고 심폐소생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들도 가능한가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질문이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비중 마스터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싼 가격에서만 사지 말아라. 대다수의 분들이 싼 가격에서만 사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가격에서 사려고 해봐야 돼요. 그걸 토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싸게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격에서 사보려고 연습한다. 두 번째는요, 비중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실상 싼 가격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의 등락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싸게만 사야지, 싸게만 사야지, 싸게만 사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락 안에서도 매수를 바이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섞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최선이에요.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나 그거 방법 알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연습을 한다는 거는 실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하다 보니 말 그대로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뭐 이런 데서 사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데서 사서 이때부터 비중 컨트롤 연습해야지 할 수 있는데, 딱 보시면은 자신 있나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 근데 저는 자신 있거든요. 뭐 여기서 수익도 여러 번 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심지어 좋아 보이는데요. 수익 무조건 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고 여러 번 나죠. 이 종목 자체가 되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좋은 종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면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달려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하는 원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전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투자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어니님이 직접적으로
가이드 해주고 잡아주고 훈련의 방향성, 실전 매매의 방향성,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또 긴급한 대로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코칭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어니스트님의 주식을 어니스트님이 이런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어니스트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거 사실 한 몇 달만 해도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 그거 통해서도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서 주식을 잘 해나갈 수도 있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그 클럽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클럽 가입하시려면 먼저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를 한번 검색하셔서 그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공지를 보셔야 돼요. 카페 가입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 보시고 가입 신청까지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아니면은 뭐 혼자 해야 되겠죠. 혼자 해야 되는데 죽을 만큼 다치지 않게 되도록이면 소액으로 천천히 좀 시간 오래 두고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그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죽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시기를 당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많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주식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고 좀 애석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진짜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니님이랑 제가 나름 도전하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보시면서 한번 좀 자기 걸로 소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클럽 거기도 정말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거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본인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보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